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런 프레스턴 캐나다에서 핵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입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서 제어하려는 꿈의 기술, 핵융합 이것이 저의 연구 분야이자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제입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저는 이 연구에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유럽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저 역시 여러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각국의 연구진과 교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아시아의 핵융합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핵융합을 연구해 왔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핵융합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믿고 존경하는 학자 중 한 명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일런 한국이라는 나라가 몇 년 전에 핵융합 연구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어. 그들은 2021년에 세계 최초로 초전도 토카막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어라는 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그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반문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한국은 그런 기술을 가질 만큼 발전한 나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케일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은 이미 핵융합 기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너희 나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라니요. 제가 캐나다의 핵융합 연구 네트워크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 한국과의 협력이 준비되고 있다니요.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지? 어떻게 지금까지 몰랐을까? 그래서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KSTAR라는 이름의 토카막 연구소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20년에는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약 20초 동안 유지했으며 2021년에는 이를 30초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 중 하나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 판단과는 다르게 한국이 기술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 머릿속에는 상상도 못할 장면들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협력 요청 없이 단순히 견학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은 일본과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일 거야. 대충 둘러보고 돌아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나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정말로 그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핵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사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공항의 모습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공항이 크다고 해서 그 나라 전체가 발전된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제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도시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고층 건물들 점차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박하고 단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도시 전역에 가득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차고 세련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연결을 시도했는데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저는 여행 중에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는데 한국에서는 연결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기술 수준을 가진 나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가벼운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을 더 자세히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차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위치한 스마트한 시설들,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통 시스템까지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 도시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디지털 안내판과 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내부에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지하철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캐나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서울에서의 짧은 몇 시간 동안 저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핵융합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경험한 어떤 곳보다 독특했고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